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 사건의 유흥주점은 방염 처리가 안 된 나무 건물에 합성 소재 소파가 많았는데 결국 화를 불렀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가위박물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관람객 수를 부풀리고 감정평가도 없이 가위를 샀다가 뒤늦게 구입 가격에 맞춰 감정평가를 했다며 진안군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폐교된 남원 서남대를 대신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대학 규모와 남원 의료원의 국립화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중국에서 농자재를 실증 시험하는 등 농업 한류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방화 사건의 유흥주점은 1940년대 나무로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방염 성능이 의심되는 나무 마감재와 합성 소재 소파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소방관이 출동해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건물의 반 이상은 이미 새카만 재로 변했습니다. 194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었던 게 불이 크고 빠르게 번진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불에 매우 취약했지만 벽이나 천장의 방염 처리는 단 한 차례, 10년 전 주점을 열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골조가 목재인 건물은 불이 난 장미동 일대에만 68개에 달합니다. 목조 건물은 현행법상 허가 시에 한 번만 방염 처리를 하면 평생 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방염 성능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재차 방염 처리를 해야지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지연시킬 수 있는. 합성 소재 소파는 불의 또 다른 연료가 돼 가장 많은 유독성 물질을 뿜어냈습니다. 방염 소재를 사용하도록 2년 전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되지 않아 법 적용을 피해갔습니다. 지금은 그 소파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기는 소급에서 적용이 못합니다. 방염 성능이 의심되는 나무 마감재와 합성 소재 소파가 불에 먹잇감이 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방송은 지난해 진안 가위박물관의 설립과 유물 구입, 위수탁 과정 등의 숱한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진안 군민들의 감사 청구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이 고려시대에 가위가 출토된 점을 계기로 17억 원을 들여 만든 가위박물관. 개관 뒤 1년간 관람객은 예상의 10%가 조금 넘는 2만 명에 그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진안 군민들 요구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 타당성 조사부터 문제였습니다. 관람객 수가 과다 예측되고 핵심 유물인 가위 확보 방안이 부실했는데 설립을 강행했습니다. 가위박물관에는 진안 관련 유물은 한 점도 없습니다. 보기 드물게 박물관 공사업체에 맡긴 유물 구입 과정도 엉터리였습니다. 감정 평가를 하지 않은 채 가위 소장자 이모 씨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4억 4천만 원어치의 가위 113점을 산 겁니다. 또한 뒤늦게 구입 가격에 맞게 감정 평가를 해 구입 가격의 적정성과 가위의 진위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라북도는 지적했습니다. 유물 소유자로부터의 제시된 가격은 있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뭐 그 정도 가격은 되겠다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감정 평가를 갖고 와라. 가위박물관은 가위 판매자인 이 씨가 만든 단체가 운영을 맡고 이 씨가 관장을 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탁자 모집 때 근거 없이 자격을 제한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운영비를 주어 관장 인건비 등으로 쓰이게 했고 협약을 어기면서까지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장이 알아서 쓰게끔 돼 있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할 때나 이렇게 지급을 할 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 부분을 명시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감사 결과 심의회를 거쳐 징계 대상과 징계 수준 등을 결정해 진안군에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유흥주점 화재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주방송이 지난 4월 지적한 전주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전주시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법적 설치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 달 추경에 3억 5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층과 3층에 목욕탕과 체력 단련 시설이 있어서 하루에 최대 6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지만 옥내 수화전만 설치돼 있습니다.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관광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부족해 큰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결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육지가 된 고군산 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0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 명보다 77% 증가한 숫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다음 달부터 8월까지는 100만 명 넘게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맞을 준비가 부족한 탓에 휴가철 동안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에게 쉼터가 되고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할 관광탐방 안내센터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선유도 중심 지역은 주차장과 인도 조성 공사로 온통 파헤쳐져 있습니다. 선유도 내부 순환도로 역시 공사가 끝나지 않아 차량들은 심각한 교통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가 사라진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좀 막 공사 중이라 보면 우리가 걷는 사람들은 길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인도가 없으니까 차하고 같이 옮기니까 좀 불편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평년보다 2주가량 늦은 다음 달 16일로 연기했습니다.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관광객을 맞을 준비는 턱없이 부족해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폐교된 서남대를 대신해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의 국립병원 승격 문제에도 진전이 없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교 목표는 2022년이고 한 학년 정원은 서남대의대 정원과 같은 49명입니다. 학생 정원은 구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49명으로 하고 전라북도는 공공의료대학이 6년제 대학교로 설립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대학 정원 등 규모 면에서 서남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4년제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규정상 대학원의 경우 전체 정원이 200명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대학교의 경우 1000명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 바라는 남원의료원의 국립화도 갈 길이 멉니다. 남원의료원을 공공의료대학의 부설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병상수 확대 등 시설 확충에 300억 원에 가까운 선행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원의료원의 병상도 500병상 규모로 확대를 하고 교육 기본 시설도 구축을 해서 의학 교육을 충실히 시킬 수 있는 부속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하반기에 공공의료대학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법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북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 한국의 농자재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전주방송은 우리 농자재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수준인지 또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순서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우리 농자재 기업들을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중국의 농업수도 산동성의 시험 농장입니다. 올망졸망 싹을 틔운 수박 모종. 같은 날 심은 씨앗인데 성장 속도는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길쭉하게 자란 왼쪽은 한국 방식, 겨우 떡잎이 올라온 오른쪽은 중국 방식으로 심은 겁니다. 비밀은 상토를 감싸고 있는 펄프에 있습니다.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해 모종이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通过这个实验呢，然后对苗子呢，它前期这个根系啊是有一定的好处的。根系相对来说呢，生根比较快，然后呢，毛细根的数量也比较多。苗子呢，整个生长势要比普通的血牌育苗呢也要好一些。 이 한국산 자동 육묘기는 모종 생육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산 육묘 포트를 이용하면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정식 시기도 닷새가량 빨라져 수박 생산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중국 현지에서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 한국의 농자재 20종을 실증 시험했습니다. 한국산 비료를 쓴 딸기와 오이 등의生产量이 크게 늘었고 작물의 모양도 균일해 상품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咱们的保温杯总体试验效果还不错，就是比我们本地用的这个保温杯。 중국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실증 시험은 영세한 국내 농자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줍니다. 세계 시장의 그 한 80%를 차지하는 그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면은 한 몇십 조의 그 기계 공급 그 시장이 열리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바이어 초청 행사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좀 더 지역을 넓히고 지금은 산동성이지만은 흑룡광성과 강소성으로 지역을 넓혀서 제품도 30개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우리나라 농업 기업들이 드넓은 중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단체장 후보 10명 가운데 3명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선거에 나선 54명의 후보자 가운데 선거 비용을 100% 보전받는 사람은 모두 35명이고 50%를 돌려받는 사람은 모두 4명이며 전체의 27.7%에 해당하는 15명은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사람은 100%,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50%를 받습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도내 의원들이 여전히 특정 상임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내 의원들의 희망 1순위를 보면 국토위는 기존 정동영, 안호영 의원 이외 이용호 의원도 신청했으며 농해수위는 정운천, 김종회 의원이 계속 머물기를 희망해 이대로 가면 도내 의원의 절반이 두 상임위에 쏠리게 됩니다. 또 유성엽 의원은 정무위, 김관영 의원은 법사위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서남대 후속 대책인 공공의대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관장하는 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이 희망자는 한 사람도 없어 전북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제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 시행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윤웅걸 현 제주지검 검사장이 발령됐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웅걸 신임 검사장은 30일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 송인택 전주지검 검사장은 울산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파견 용역 근로자 228명 가운데 1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인 나머지 56명은 기간제로 전환해 일자리 안전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28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군산대학교가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제8차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워크숍에서 GM 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군산대학교는 또 추경 예산을 통해 확보한 1,060억 원을 지역산업 고도화 등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올라 낮 동안 전주가 28도, 익산과 정읍은 27도, 군산 25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은 강하겠고 오존 농도는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며 주말 동안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